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선 지역으로 가는 거점 시설에 대한 검역이 중요합니다. 전북 지역의 교통 중심지인 정읍역의 경우 하루 평균 3,0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방역 활동을 강화해 혹시나 모를 감염증 전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방역복을 입고 대합실 구석구석에 소독제를 뿌립니다. 감염병 전파에 대비해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용객을 맞이합니다. 하루 평균 3,000명 이상이 오가는 정읍역에는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해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군산에서 8번 환자가, 지난 4일에는 광주에서 1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읍역에서는 정읍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열 감지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손 소독제 비치, 전 직원 마스크 착용, 그리고 매일 역사 내 소독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3일부터 보건소 직원 2명을 정읍역에 상주시키고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사전 검역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인 사람이 열화상 카메라 앞을 지나가게 되면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면서 알림음이 울립니다. 그러면 대상자에게 마스크를 씌운 뒤 정읍역 안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시켜 역학조사를 진행합니다. 역학조사 결과 의심 환자에 해당하면 전북도 역학조사팀에 통보합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읍 아산병원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검체 채취가 이뤄집니다. 검체 채취 결과는 빠르면 다음 날 안으로 나옵니다. 정읍으로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 신종 코로나 감염병을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정읍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읍역에서 발생한 의심 환자는 없지만 정읍역에 대한 방역 강화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 전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혈액 수급에도 애를 먹고 있는데요. 헌혈 참여자 수가 적은 겨울에 코로나19까지 확산되면서 혈액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헌혈이 한참 이뤄져야 할 의자가 텅 비어 있습니다. 헌혈의 집 전북대 센터의 경우 하루 평균 많게는 40명씩 헌혈을 위해 찾아오지만 요즘은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헌혈 참가자 수가 적은 겨울철에 코로나19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에 신종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발생을 하면서 조금 혈액 수급의 어려움이 더 예년보다는 체감적으로 많이 감소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혈액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1월의 혈액 수급은 22만 건 수준을 지키다 올해 19만 건 선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2,300건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혈액 보유 현황은 3.6일로 관심 단계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이번 달에도 지속된다면 혈액 수급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상태인 주2로 위기 단계가 격상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이 단체 헌혈 참여로 현상은 유지하고 있지만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4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헌혈의 집 방역을 강화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소독과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시민분들 또는 가까운 혈액원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체나 공공기관도 단체 헌혈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질 경우 혈액 수급에 대한 어려움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시민들의 헌혈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중국에서 발현돼 전 세계로 확산됐다는 점에서 지난 2003년 사스 때를 떠올리게 하죠.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구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1일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는 모두 28명. 지난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국내 바이러스 감염자가 3명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국내 확진자 중 중국인 감염자 수는 6명으로 전체 확진자 중 2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국내 감염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을까? 이는 여러 가지 통계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3년 18.1%에서 지난해 25.1%로 증가했고, 한국의 전체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2.3%에서 21.3%로 늘어나 사스 때보다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 수를 비교했을 때 지난 2003년 5만 2천여 명에서 2018년 17만 명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반대로 중국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한국인 수를 봤더니 2003년 2만여 명에서 올해 2월 기준 16만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8년 전 사스 때와 지금의 한중 간 산업 인적 교류 규모가 크게 확장된 것은 분명합니다. 문화 교류, 즉 관광객의 이동도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03년 51만 명에 그쳤던 중국인 관광객 수가 2018년 470만여 명에 달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스 발생 당시 190만여 명이었던 관광객이 400만 명을 넘겼습니다. 과거보다 두 나라 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가까워지면서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크게 늘어난 결과 감염병 전파의 규모와 속도 역시 확대되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최근 경기도 시흥에서 중국 관둥성을 다녀온 부부와 함께 사는 시어머니까지 일가족 3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로 추가 감염됐습니다. 가족 간의 감염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건데 대처법은 없을까요?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50대 남성과 30대 중국인 아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말 중국 광동성에서 귀국했습니다. 부부와 함께 사는 시어머니는 중국에 간 적이 없었지만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 내 전파로 추정됩니다. 인근 지역도 술렁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래도 모르잖아요. 근데 시흥 분들도 여기 많이 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좀 불안한 거는 있는데 그래도 믿고서 지금. 가족 간 전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 중국 우한에 다녀온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은 뒤 발병한 6번째 환자의 가족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3차 감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밀접한 접촉을 피할 수 없는 가족 사이의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환자의 전파는 환자에서 나오는 비말, 그러니까 이제 뭐 콧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파되는 것이어서 같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전염이 굉장히 쉽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내의 전파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쉽게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자가격리만이 가족 간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격리 대상이라면 집안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마스크 끼는 것은 당연하고요. 개인 위생, 그다음에 공간의 활용도 독립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식사도 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이제 곧 한 달. 감염 경로들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사전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일본 앞바다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린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선 공기로 인한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선 공기로 인한 에어로졸 감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에어로졸 전파의 의미 차선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일본 요코하마항 앞바다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2일 오전 감염자 수는 모두 174명으로 전날보다 39명이 늘어났습니다. 크루즈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상하이 당국이 코로나19의 전파 경로로 비말, 침방울이나 직접 접촉뿐만 아니라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에어로졸은 공기 중에 떠도는 고체 또는 액체의 밀입자로 대기 중 미세한 입자를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경로로 알려진 비말 감염의 경우 한 입자가 2m 이내로 튀고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에어로졸 전파의 경우 1마이크로미터 이하 액체 방울에 포함된 바이러스가 공기 중을 떠다니다가 흡입됐을 때 감염을 일으킵니다. 비말보다 매우 작고 가벼워서 중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공기 중에 상당 시간 머무를 수 있고 전파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자가 작고 또는 비말 핵이 말라서 다시 공기 중에 분비되면서 2차로 전염되는 그런 감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같은 경우는 그 환경 자체가 아주 좁은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그런 균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일각에서 크루즈선 내의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 또 홍콩 아파트에서도 배기관을 통한 감염이 추정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에어로졸로 인한 감염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공기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의료 시술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경로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자가격리 중일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방문이 망설여지죠. 혹시나 하는 감염 걱정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소독을 마친 뒤라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마트 앞에 늘어선 쇼핑카트들. 방문객이 한창 붐벼야 할 평일 낮 시간이지만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으로 확인돼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마트와 영화관 등이 문을 열었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시민들의 발길이 끊긴 겁니다. 특히 일부 시설의 경우 확진자 방문지로 알려진 뒤 여전히 휴업 상태를 유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니, 원래 여기가 점심때쯤에는 여시는데 계속 출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상황은 확진자가 다녀간 곳의 주변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 점심이면 방문객들로 붐비던 이곳 전통시장 거리도 지금은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하루 유동인구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아마 반절 정도는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 걱정에 시민들이 외출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확진자가 다녀갔다 하더라도 방역을 마친 뒤라면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건이나 이런 데 묻어 있을 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생존 시간이 수시간 이내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위생입니다. 그래서 손을 항상 자주 씻으시고 적절한 방법으로 씻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시민들의 감염 우려에 지자체는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던 지자체가 이제는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이 선별진료소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음압 텐트를 설치하고 감염증 확산 대비 예방 물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에서는 춘향골 핵감자가 출하돼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북시군 주요 소식을 김남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원시 금지면 일대에서 최근 춘향골 핵감자 수확이 한창입니다. 2개 농가에서 5톤을 수확해 소비자들에게 공급된 가격은 20kg 기준 한 박스당 4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을에 수확한 저장 감자에 비해 두세 배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고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지면 일대는 퇴적평야지 미사 토양으로 배수가 잘 돼 감자 생장에 좋은 데다 식감이 뛰어나 감자 생산 최적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원은 원래 토질이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남원 감자의 식감이 좋고 하니까 좀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모악산 명산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인 김재 씨가 금평 저수지 인근 금평 곁길에 야간 방문객을 위한 경관 조명을 설치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평 곁길은 금평 저수지 둘레를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힐링 코스로 방문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는 야간에도 방문할 수 있도록 일부 구간에 경관 조명을 추가로 설치해 외부 관광객 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금편 곁길 경관 조명은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에 어울리는 조명으로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으며 수변 생태 숲이 완료되면 모악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선별 진료소에 음압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음압 텐트는 내부에 오염된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특수 공기청정기와 진료실 등이 마련됐습니다. 군은 또 예비비 3천만 원을 투입해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구매한 후 지역 주민들과 사회 취약계층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코로나19가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창군의 경우 노인이나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시설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춘향전과 흥부전, 만복사저포기의 배경지인 남원에는 고전소설 문학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군 주요 소식을 정명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창군의 한 사회복지시설. 마스크를 쓴 어르신들이 손소독제를 꼼꼼히 바르며 들어섭니다. 이처럼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아이들이 자주 찾는 곳에 고창군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11곳에 둔 겁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도심 속 고풍스러운 느낌의 한옥이 눈에 띕니다. 지역 소설을 소개하는 남원 고전소설 문학관이 다 지어져 문을 연 겁니다. 춘향전과 흥부전, 만복사 저포기와 같이 남원을 배경으로 한 우리 고전소설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체 면적 2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문학관엔 고전소설 관련 자료가 전시됐으며 여러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곳을 시민과 관광객 그리고 문학인들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남원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몽골 고비알타이의 렌트센도리 반치그 주지사 일행이 김제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한 농업법인을 방문해 첨단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팜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주지사 일행과 김제 씨는 양측의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서로 교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농협전북본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농민과 소상공인에게 금융 혜택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경우를 비롯해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예약 취소로 매출이 줄어든 개인 사업자 등입니다. 피해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신규 대출 시 최대 0.6%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장 12개월 동안 이자 납입 유예가 가능합니다. 대출 금액은 최대 1억 원이며 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농촌 인구가 줄어들면서 빈집이 늘어나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고창군은 빈집을 고쳐 저소득층 등에게 무료 임대하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빈집 소유자에게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고 빈집을 최대 5년 동안 귀농인과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활동가 등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빈집 소유자나 입주 대상자는 고창군청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부안군 보건소는 격포 여객선 터미널에서 배를 타려고 대기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체온 측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관과 선별진료소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도 주민 등의 불안을 호소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체온 측정은 지난 10일부터 하루 2번 출항할 때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